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일리 보자기 김태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데일리 보자기 평택 본점의 대표 김태경입니다. 이번에 나의 첫 보자기 창업 책 출간을 하면서 소개도 해드릴 겸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보자기 사업을 하시는데요. 데일리 보자기라는 이름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미쁘다 공방이라는 이름을 썼었거든요. 미쁘다. 네. 순우리말로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이름을 쓰다가 이렇게 간판 해놨더니 다 이쁘다라고 잘못 읽거나 그러니까 저도 이쁘다고 나오잖아요. 또 뭐 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쵸. 그런 이름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뭔가 일상에서 보자기가 다양하게 남녀노소 이렇게 편하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걸 직역해서 데일리 보자기로 짓게 되었어요. 굉장히 친근감이 들어요.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대표님이 이제 보자기 사업을 하시는데 첫 인연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기가 집에 있으면서 육아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많지 않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일이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을 하게 됐어요.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하다가 예비 신부들한테 예단 포장으로 예쁘게 포장하면은 잘 팔리겠다 싶어서 보자기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을 팔려고 보자기가 이제 도구였던 거죠.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단이 점점 이제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점점 경쟁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발을 빼고 맨 처음에 경쟁자였다가 이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생각하자 그러면서 보자기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공방이 됐어요. 보자기 공방이. 집에서 한 1년 동안 시작하고 이제 월에 500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벌기 시작했을 때 5평짜리 작은 작업실을 구했어요. 예단이 점점 주니까 보자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케팅도 하고 열심히 했더니 6개월 만에 제가 18평 지금 현재 이 자리로 확장 이전을 6개월 만에 했어요. 6개월 만에요? 네. 성공신하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코로나였어요. 다 말렸어요. 그죠? 되게 용감하셨다. 역시 젊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의 성향이 그러신가요? 뭔가 이제 이게 맞다 하면 추진력이 그냥 오늘 생각하면 내일 해야 되고 맞다면 가야 되고 막 이런 사업을 잘 이끌어 가셨어요? 갑자기 책을 쓰시겠다고? 네. 지금 작가님 덕분인데 왜 그러냐면 원래도 책을 좋아했고 책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제가 개인회생 중이었고 경단녀였고 여기 써 있어요. 이제 20만 원으로 시작했다. 진짜 그 돈 가지고 이게 창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벌겠다고 한 게 이렇게 된 건데 얼마나 절박하셨겠어요. 먼 훗날 한 60대 정도 되면은 내 자서전을 써야겠다. 그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공중전 다 겪어서 실패담은 많으니까 성공담이 생기면 내야지. 근데 이제 작가님을 우연히 뵀는데 저는 이제 책 쓸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책을 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일찍 왔구나 기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니까 끝을 보잖아요. 그래도 작가님 덕분에 책을 쓸 수 있게 됐고 그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쓰시는 분들 보면 미루는 성향을 거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요. 쫙 해서 이게 몇 개월 만이죠? 제가 11월부터 썼으니까 초고 완성이 5개월 만에 초고를 완성을 해놓으신 맞아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셔요? 삶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성공담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 책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창업으로 사장님이 될 거야 이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애기 키우느라고 시간이 없어 이렇게 꿈을 접는 분들한테 저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꿈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출간된 지 일주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책. 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제가 20대 때부터 뭔가 돈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보험 일도 해봤고 23살 때 보험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보험 영업은 보통 한 40, 50대가 주로 하지 않나요? 근데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혹이나 뭐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다단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 퇴근하고 그 돈도 안 드는 거기서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니요, 돈을 잃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회생까지 하게 된 거예요. 빚 3천만 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보험으로 수익도 많고 돈도 많이 쓰다 보니까 한도라는 게 이게 좀 여유 있었거든요. 20대 중반인데도 모든 제 한도를 다 쓴 거죠. 25살에 개인회생을 했고 다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개인회생 중에. 아예 가진 것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둘이 뭐 어떻게 하면 살기는 되지 하면서 원룸에서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도. 근데 아기도 갑자기 생기고 또 빚은 갚아야 되고. 사업하려고 해서 돈은 없고 작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온 이야기를 담았고 그 지금 사업 5년 차인데도 중간에 이제 2년 3년에 고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도 엄청 큰 위기가 와서 폐업을 고민했었거든요. 서빙 알바도 했었어요. 공방을 지키려고. 투잡을 하신 거네요? 아무래까지 애기도 어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애기 이제 3살. 쓰리잡을 하셨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다 했죠. 이제 2년 됐으니까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거 시작하면서 다시 또 빚을 또 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대출 이런 거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원금 상환할 때가 또 온 거예요.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빚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막 그 정도 했으면 자꾸 그렇게 빚 생길 거면 접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잘 버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알바 같은 거 가면 애기 봐주고 이제 알바 한참 하고 있을 때 월에 1,000만 원 버는 그런 이제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맞아. 그렇게 하면서 되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다 이제 담겨져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친환경 광목 보자기 제작에 중점을 두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는 일반적인 보자기를 했었어요. 근데 경쟁자나 공장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가격 경쟁으로는 남들이 안 하는 보자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1위였고 원래 보자기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보자기가 재사용되는 건 아니고 근데 광목 보자기는 그냥 풀르면은 바로 손수건이 되니까 그냥 이제 면이다 보니까 재질 좋다고 해서 그냥 보자기를 아니라 손수건으로 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님 그 보자기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너무 좋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기라는 거에 갇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쳐다봐주지도 않더라고요. 보자기가 안 필요하니까. 이름을 이제 직관적으로 짓기는 했는데 보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서 탈보자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손수건으로 팔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굿즈로 많이 주문도 해주셨어요. 일러스트 작가님이면 자기 그림을 이제 인쇄해서 만들어달라. 방금도 문의가 왔는데 트로트 가수분이 모델로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보자기를 제작해달라라든지 그런 커스텀 보자기로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대량 작업을 해야지 하나하나 손으로 인쇄해주지 못하잖아요. 공장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찾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판매하고 이렇게 작가님도 그렇고 그런 피드백이 너무 좋다. 재사용돼서 손수건 맨날 잘 쓰고 있다. 뭐 지구를 생각하는 보자기를 내가 만들면 좀 덜 가책도 없고 너무 좋겠다 해서 그거 전문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재활용으로는 정말 너무 좋아요. 대표님에게 보자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거래처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보통은 사장님들이거든요. 저 같은 1인 사장님들이 가장 많아요. 저한테 오는 거는 소량일 때 오고 이제 더 바빠지고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저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 문제가 있어서 공장에 가신다 그러면 어쨌든 잘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성공하신 거니까 그만큼. 올해 추석에 뭐 100장을 샀다. 다음 명절에는 내 보자기 덕에 다음에는 뭐 300장을 샀다.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해요. 보자기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로 뭐 전국에 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계신데 하고자 했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매년 이제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처음 출연 그 기록이 남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귀여운데 그때 이제 1년차 때 찍은 게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거 보니까 최종 꿈이 뭐세요? 할 때 제가 전국 프랜차이즈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도 뱉으니까 뭔 그런 게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삭 토스트가 착한
착한 가맹점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로열티도 없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내 영향력을 주어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는 취급점 형태로 물품 구매 계약서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관계긴 한데, 사실 프랜차이즈는 해야 되는 권리도 있고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 계약은 전혀 상호적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간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오픈하겠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진주점 사장님 오픈을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가서 세팅을 한다거나 거기서 수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그죠. 식으로 이름 지어주고 마케팅 하는 것도 알려주고 블로그 쓰는 거 인스타 하는 거 다 알려드렸는데, 제 이제 수강생분들이 나이대가 5, 60대 분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네 이러고 가져서 못해요. 다 까먹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너무 알아서 저도 가르쳐 드려 보니까 그냥 내 이름 쓰고 데일리 보자기 점 쓰면 마케팅을 내가 해주면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건 나는 마케팅이랑 영업을 잘하고 이제 이분들은 만드는 걸 잘하고 하다 보니까 저 서로 못하는 걸 도와주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창업반 수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점화하는 걸로. 이제 데일리 보자기가 전국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면 그분들이 이제 낙수효과처럼 볼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대표님 이제 창업을 하시고 아주 어려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탈피하셨는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이제 아기 출산을 하고 발이 묶이잖아요. 아기를 보느라고. 뭔가 취미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취미는 당연히 못하고. 네. 그 당시에 보자기 포장 수업을 35,000원에 해준다는 데가 있었어요. 35,000원. 2,000에 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이제 아기를 좀 봐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35,000원에 이제 배웠잖아요. 저는 그 돈을 빨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도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뒤에 원데이 클래스 열었어요. 아기 키우면서 맘카페에다 이제 글을 올려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원데이를 내가 하겠다. 솔직하게 썼어요. 나 이제 배웠고 사진도 올렸어. 내가 이제 배워서 이걸 했다. 그랬더니 댓글에 너무 뭐 예쁘다고. 이분들은 2,000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재료비만 받고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인당 한 2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 3명이 왔어요. 벌써 투자비 그죠? 다 환수했어요. 환수하고도 남았어. 아기 키우면서 이제 직장을 못 다니니까 돈을 못 벌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생님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대우해주지 거예요. 않아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게 돈이 되니까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보자기로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다가 그때 영업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없고 보험 영업도 해봤고 내가 뭘 못하겠어. 평택도 일단 제가 집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연고지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온라인에서 팔면 되지 하고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완전 빵에서 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 강의 같은 거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다 들었어요. 그 뭐 3개월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애기 잘 때마다 틈틈이 들어가지고 바로바로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400까지 되더라고요. 7,000명이 한 2년 갔어요. 안 움직여. 영상 하나가 150만 정도 터졌는데 그게 터지면서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팔로우가. 결국에는 내용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있으니까 뭐라도 하게 돼. 그 절박함이 나를 살리는 힘인 거죠. 대표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글로벌로 진출도 하실 의향이시잖아요.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꿈을 이제 설정해 놓은 거를 거의 다 이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꿈을 다시 설정을 최근에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 공장을 차리고 싶어요. 공장 차리는 거는 처음부터 꿈이긴 했어요. 장애인이나 뭐 나이가 많거나 경단녀 분들이거나 어디 가기 힘든 분들을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요새는 LA나 이렇게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시는데 해외에서도 지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누적 수강생 뭐 1,000명 정도의 지점은 한 30개 전국에 이렇게 내년에 달성하는 게 목표고, 그 내후년에 뭐 두 번째 책을 또 쓰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경단으로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퇴직하고 좀 우울한 이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핑계 대는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그때 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것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태경 작가님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도전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